자, 공매 실전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 보면은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경매는 선순위 가등기 물건을 진행을 합니다. 선순위 가등기 물건 중에서 이게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뭐 담보 가등기인지 상관없이 그냥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도 진행을 해요. 매각을 시킵니다.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시키지 않아요. 공매는. 이 경매는 이런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지만 공매는 이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보니까 지금 여기 가등기가 있어서 가등기한 본등기 시 매각 결정 취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매각 결정이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선순위 가등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둘 다 똑같아요. 원래 자산관리공사 업무 지침에서는 그런 물건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원래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매각하면 안 되는데 매각하는 경우는 뭐예요? 저거는 최선순위 가등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최선순위 가등기가 아니다. 그러면 가등기 앞에 뭔가가 있다. 예. 즉 가등기 앞에 만약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안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하죠? 권리 분석할 줄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물건도 지금 아까 제가 공매 물건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선순위 가등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가등기가 있어요. 예, 가등기가 지금 여기 있긴 있는데 보면은 위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저당권 밑에 있는 가등기고 가등기 밑에 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압류보다만 앞선 거지 최선순위 가등기가 아니다. 즉 저런 거는 낙찰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저당 뒤에 있으니까 말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물건은 그냥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선순위 가등기 말고 선순위 가처분도 동일한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선순위 가처분이 뭐 본안 소송에 승소할 경우 매각 결정 취소 조건이다. 그런 멘트가 나와 있으면 그런 물건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압류보다 가처분이 앞서지만 가처분보다 더 앞선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즉 그거는 투자자한테는 괜찮은 물건이다. 인수할 권리가 없으니까. 자, 부동산 공매 다양한 기술. 원래 한 지역 마스터하기. 저는 지역 마스터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지역 마스터라는 얘기는 시세를 꿰는 거. 예, 시세를 어떤 거 아파트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어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나홀로 아파트, 상가, 뭐 이런 오피스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아파트도 다 사는 아파트 말고 나홀로 아파트. 그것도 이 층이나 향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도 다 알아두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가도.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를 하고 나서도 이게 돈 버는 게 왜 이렇게 쉽지?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상가 이런 조그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하나를 사놓으면 종합 선물 세트 계속 나와 계속. 예. 분양이 안 되는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어디로 나온다? 경매 또는 공매로 다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세를 깨고 있으면 정말 그러네. 그런데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안 좋은 물건은 아니에요.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싸게만 사면 괜찮아요. 예. 싸게만 사면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이든지 저게 좋아 안 좋아 그거는 내가 매입하는 게 시세보다 싸 안 싸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A급 물건이어도 좋은 가격에 사지 못하면 그거는 투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 대장 아파트도 대장 아파트 산 데 떨어지면 그거는 잘못 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지역을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확장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공매를 하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권리분석뿐만 아니라 특수물건까지 공부하신다고 하면 낙찰 확률을 확연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경매로 낙찰받기가 사실 낙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공매의 법정지상권은 그래도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유치권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경매 특수물건 공부하고 공매 물건에 적용하기. 예, 그래서 어떤 거 선순위 임차인 지분 지상권 유치권. 네,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예. 자, 그다음에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아파트 남들 다 하는 거 쉬운 거 말고도 내가 하나의 권리 분석도 완성해 가지만 하나의 아이템도 완성해 가면 또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하고 뭐 공장도 하고 토지도 하고 펜션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게 경쟁이 덜하지? 어떤 게 경쟁이 덜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본다고 하면 그 답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적었던 거는 다 제가 했던 물건이고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어쨌든 아이템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기업 입점 물건. 예, 기업이 입점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분석할 때 어떤 물건의 가치를 분석을 할 때 기업이 입점되어 있는 물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걸 내가 투자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이 입점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 기업이 소유를 했지만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은행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수협에서 했던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뭐 최근에 한전도 많이 나오고 다른 기업에서도 물건을 갖고 있지만 사정이 바뀌면서 이거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내놓을 때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매로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 물건으로 사업장 세팅하기. 우리가 이렇게 공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매점이나 카페나 여러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공무원분들이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항상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민간 사업자들한테 사업을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지역을 마스터하라고 했는데 한 지역을 마스터하라고 하는 거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 또 지역을 볼 때 야, 이건 제가 강의할 때 정말 많이 했었어요. 지금 저기 오피스텔 있는 부분이 우리 지인들이 뭔가를 사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경매를 하니까 저도 경매로 낙찰 하나 받고 싶은데요. 저도 이런 거 투자 하나 해보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사세요. 그러면 이거 사세요. 그러면 이거 사세요. 이렇게 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받았다가 판매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했던 물건은 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들도 저 위치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저 위치가 뭔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쪽 위치가 되게 애매해요. 예, 오피스텔 위치가 좀 애매하고 이건 여기서도 가깝지 않고 이면 도로고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물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경매 공매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박스 쳤던 오피스텔이 지금 부천 오피스텔인데 여기에 1층에 있는 상가 뭐 다 나오고 1, 2층 상가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오피스텔 나온 건데 밑에 보면은 번호가 1, 2, 3, 4, 5, 6, 7번까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분양되지 않고 건축 그러니까 이 건설사에서 보유분들도 다 경매 공매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임대 시세, 매매 시세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남들은 봤을 때 그냥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 여기는 임대 얼마 넣을 수 있고 이거는 얼마 매각할 수 있고 이것만 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특수 권리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높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가장 A급 좋은 거 표본을 잡아놓고 그 뒤에 B급, C급까지 항상 시세를 좀 깨고 있으면 좋다. 제가 갖고 있는 상가도 대부분 B급, C급이에요. 저는 A급 지역에 A급 물건은 없어요. 1층 상가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 값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부동산 갔다 왔는데 제가 샀던 상가들이 거의 10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임대가는 같이 오르거든요. 네. 공실도 없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오피스텔하고 밑에 있는 아파트를 같이 찍어놨습니다. 밑에 아파트를 찍어놨는데 이거는 아파트 시세표를 한번 갔다 와봤어요. 이 아파트 시세표는 지금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파트의 그래프가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렇게 딱 꺾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오피스텔의 그래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까 지금 그 오피스텔이요. 그 오피스텔은 이 계단식으로 딱 올라가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네요. 저 그래프예요. 나중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거니까. 오피스텔이 지금 제가 시작한 시점이 부동산 불황이잖아요. 불황인데 불황의 시점에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가 받쳐준다고 하면 그거는 안 팔면 되지. 나 안 팔어.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쭉 가는 거예요. 일자로 쭉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같이 따라서 올라요. 예. 그래서 정말 조금은 느린 투자지만 안정적으로 월세 확보하기에는 괜찮은 투자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저걸 봤을 때 내가 막 아파트 투자를 했을 때 아파트 투자 타이밍 놓쳤어. 그럼 막 재개발도 보고 재건축도 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사실 많이 안 보지만 오피스텔도 이제 따라가겠구나 하면서 아파트가 올랐을 때 그 다음 아직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투자 대상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제가 보유 기업이 입점되어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지금 다 제가 직접 투자했던 사례인데 여기에 그 메리츠 증권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가, 안산에 상가가 나왔어요. 3층 상가고요. 저는 상가 다 지상층만 산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상가를 딱 봤을 때 나온 게 그냥 통이 아니라 딱 저만큼이 나온 거예요. 이 빨간색 쳐 있는 부분, 저 일부분만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메리츠 증권이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메리츠 증권이 전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관건은 내가 이거를 낙찰받고 메리츠 증권 관계자를 만났을 때 과연 상대방이 저는 나갈 거예요 하면 제가 또 저것만 놓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베스트는 저 메리츠 증권이 뭐 저희 그냥 재계약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미 원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다 근저당권 잡고 있는 게 그 전세권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전세로 계약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기업 물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첫째, 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하나 설정을 하고, 최악의 경우 만약에 여기서 기존 임차인이 나갔을 때 내가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 사무실로도 충분히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 보진 않으니까.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겠죠. 여기에 입점된 기업이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 들어가겠죠. 그게 더 게임이 수월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저 세 개를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4억 5천에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근데 기업이 재계약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할까요? 뭐 영업 성적이 좋으면 재계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보고 있는 업장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다른 데 사무실 구하고 차리고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이 월세 부분은 그 사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만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재계약 확률은 정말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업이 입점되어 있는 물건을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입점된 물건의 영업 성적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제가 딱 봤더니 기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여왕 뭐 이렇게 항상 시상식 하잖아요, 그죠? 시상식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자주 해주는데 여기 보면 그 지역단에서 16분이 수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거의
탑 3 안에 들어가는 영업장이라고 해서 아 이거는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매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제일은행 이 물건인데 이 물건도 너무 좀 재미있어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물건을 할 때 우리 부동산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시세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입찰가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행크 직원 중에서도 베테랑이 있어요. 베테랑이 있어서 제 직원한테 임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임대를 얼마 넣을 수 있는지, 매매는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 임대를 얼마 넣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에서 다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라고 막 화를 내고 나 모르겠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 화나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은행이 왔다 갔다 원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5년 10년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은행을 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얼마에 넣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면 화를 낸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시흥에 있는 그 부동산 우리 회원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이거를 얼마 넣을지 잘 모르겠다. 이 당시는 뭐 부동산 어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 저거를 그럼 얼마에 넣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일은행하고 만약에 낙찰 받게 되면 재계약을 해야만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일단은 낙찰 받기 전에 뭘 파악한다고요? 시세도 파악하지만 기업 입점 물건은 기업의 영업 성적, 그죠? 기업의 영업 성적인데 제일은행이 점포가 이 시흥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근데 시흥에 뭐가 있어요? 공단이 있어요. 맞아요. 공단은 돈이 현금 흐름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은행을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1층이 없어요. 그래서 야 도망갈 곳도 없고 영업 성적도 좋고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받겠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많은 돈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시세에 맞게끔은 제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간단했어요. 제가 보니까. 자 이거는 이게 있던 위치였고 여기에 뭐 공단이 있어서 어쨌든 시야 공단점이었습니다. 자 딱 보니까 여기에 다른 은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은행들은 입점하면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자가로 갖고 있는 거 말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걸 한번 해보니까 평당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얼마로 임대되어 있는지가 딱 나오니까 이걸 제가 평균치를 내본 거죠. 평균치를 딱 냈더니 평당가가 1,642만 원이에요. 1,642만 원. 그래서 기업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영업 성적, 그 다음에 재계약, 영업 성적하고 이제 재계약 부분만 잘 진행하면 로또 물건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업 보유 물건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기업 중에서도 돈 많은 기업이 갖고 있던 물건 그런 거는 물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것도 한전은 항상 적자라고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전기세 올려야 된다고. 근데 한전 자회사는 흑자란 말이에요. 한전 자회사 중에서 돈을 많은 기업들이 내놓는 물건들은 땅 위치도 좋고 이 물건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저는 기업 중에서도 돈 많은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은 눈여겨봐요. 그러니까 은행 물건, 뭐 한전 물건, 다른 물건들도 그런 물건들도 우량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